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팩트로 분석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그 팩트성 사건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 한 중간 점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검찰 개혁 이런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 또는 조국 수호라고 해서 10월 달에 보면 그 광화문 시위와 서초동 시위로 국민들이 양분됐었죠. 그런데 최근 이제 이 막바지에 이르는 이런 수사를 봐가면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왜 이렇게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이 조국을 수호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들의 숨은 그림이 서서히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8월 27일이죠. 검찰이 한 30군데 안팎 정도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보자 시절이었죠. 그렇게 수사에 처음에 착수하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을까? 아니,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까지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도 여권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9, 10, 11, 12 거의 한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것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로 인한 그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폭로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점점 어디로 가느냐면 친문 실세, 그 다음에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니까 개인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선 정경심 교수가 구속했죠, 부인. 그리고 이제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기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WFM 주식 12만 주를 시가보다 2억 4천만 원 싸게 샀는데 그게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 이건 아직도 규명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 개인 비리 의혹 부분은 별개고, 그게 아니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어가면서 했던 일,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그 다음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 중에서도 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국 수호를 그렇게 외쳤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올해 사실은 복귀하고 올해 검찰로 복귀하고 사실은 거기서 징계받아서 지금 야인이 됐습니다만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청와대 특명감찰반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작년 말에 기억나시죠?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안 나간다 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 타협이 돼서 국회에 출석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관련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뭐라고 했냐면,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리허설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허설. 연습을 했다는 얘기죠. 국회 답변 연습을. 다른 것도 아니고 유재수라는 사실 중앙정부 또는 청와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렇게 대단한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놓고 리허설까지 했을까? 그거는 그 사람의 뒷배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뒷배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거는 개인 비리 부문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어가면서 금융 관련 업자들로부터 4명으로부터 8년간 뭐 4,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 뭐 그거보다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 같은 것을 미국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거기 들여다봐서 만약 제대로 나온다면 그게 훨씬 큰 액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녀 유학 비용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 씨 휴대전화 포렌식 했을 때 그 휴대전화 안에서 뭐 미국의 벤츠 2대가 있고 뭐 이런 것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다 사실이라면 4,950만 원이라는 뇌물은 코끼리 비스킷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이건 아직 드러나진 않은 거니까. 근데 그건 개인 비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감찰 무마를 누가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숨은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자, 국회에 가서 답변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리허설을 안 했는데 유재수 감찰 무마건 가지고서는 리허설을 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유재수 건을 감추려고 했느냐?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보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선임행정관, 이 세 사람이 유재수 씨와 함께 단체 카톡방, 뭐 텔레그램 대화방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융위원회 인사 이런 걸 좌지우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히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그 모 씨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위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만약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누가 조국 민정수석한테 감찰 무마를 부탁했느냐 하는 부분은 이 세 사람 중에서 천경덕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얘기를 해서 피하가 구분이 안 된다 도대체 이 특감반원들은 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이제 검찰 진술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윤건영, 김경수 이 사람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한테 얘기를 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한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3인 회의에서, 그러니까 조국, 박형철, 백원우 이 세 사람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자꾸 참 전화가 많이 온다 라고 얘기해가면서 그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백원우 비서관한테서 들은 얘기가 전부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전화가 참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으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자기의 부하 직원입니다. 전화에 포함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화라고 한다면 적어도 동급이거나 실력자 반열에서 자기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것을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위,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얘기가 사실이라면 전화가 참 많이 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전화를 조국 민정수석한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러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친문 커넥션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대형 권력형 비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유재수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인이 형 그러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인이 형한테 부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뭐 직접 전화야 뭐 잘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 말에 국회에 나가서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할 때도 자, 이 부분이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본인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을 맞춰서 국회에 나갔어야 되기 때문에
리허설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특감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 듣고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특감반원들을 전원 원대복귀 시킨 것 아닌가. 거기다가 휴대전화를 다 임의 제출받아서 그거 다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거기서 뭔가 약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죠. 뭐 골프 접대 뭐 이런 거는 몇 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온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딱 잡아놓고 원대복귀 시킵니다. 그러면 약점을 잡혔으니까 원대복귀 하고 나서도 다른 얘기 못하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만큼 유재수 감찰 중단건이 큰 것이다. 근데 지금 드러난 거는 이제 이른바 피라미, 친문 실세 중에 피라미라고 하는 사람들만 드러났던 거 아닌가.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이라면. 그런데 진짜 거물 실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여권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걸 막으려면 조국 법무장관이 아니고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했던 일들을 검찰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조국 수호로 얘기를 하자니 국민들 앞에 명분이 안 써졌습니다. 특정인을 수호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명분 있는 단어로 등장한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근데 검찰개혁의 속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거는 사실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주변 수사를 하지 말라. 근데 여권으로서는 양보를 해서 조국 일가에 대한 개인적 비리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도 거기에서 민정수석 당시에 했던 일에 관해서는 노터치. 거기는 이제 딱 방어 진지를 거기다 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일부 무너진 겁니다. 일부 무너져서 이제 바로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까지 나왔는데 이제 2차 방어선을 전 쳤다고 봅니다. 그 2차 방어선은 바로 이보다 더 큰 친문 실세들, 이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로 정권의 명운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어선을 지금 약간 후퇴해서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조국을 사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을 했죠. 그런데 벌써부터 김호수 장관 대행이라는 사람이 내년 2월 달에 그 원래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걸 앞당겨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수사팀을 인사이동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수사팀의 힘이 쫙 빠지면서 수사가 좌절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럼 수사를 서두르면 결국 그 큰 친문 실세들 거기까지는 못 밝히고 일정한 정도의 방어선에서 후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숨은 그림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재수 감찰 중단 건. 그것이 이 여권 전체 또는 친문 세력들한테 그 미치는 여파,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크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은 무너졌고 2차 방어선에서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개혁 이퀄 조국 수호. 근데 그 숨은 그림은 결국 권력형 비리, 친문 실세들의 커넥션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지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2차 방어선을 치고 이 2차 방어선에서 전력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막아질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짐작을 할 수는 없지만 검사장급 인사를 지금 하려고 검사장급들한테 검증 동의서 뭐 이런 거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이 될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렇게 되면 수사를 서두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그 정말 배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거대한 어떤 숨은 그림자, 이것은 자칫
자칫하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이번에는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총대를 매느냐 매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럼 추정을 하자면 아마 여권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전방위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당신이 안고 가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 아직 2년 5개월 남았으니까 2년 5개월 동안 대법원하고 적당히 얘기를 해서 수사를 빨리 끝내고, 그리고 우리가 사면 복권을 시켜주겠다. 아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 지금까지 기자 경험과 뭐 그동안 과거의 그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제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권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일들이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장관이 아니고 민정수석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그만큼 이게 그 민정수석 현직에 있어가면서 했던 일들이 드러나면 정권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렇게 민감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한두 건만 드러나도 정권이 흔들거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 담당하는 사람이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아마 여권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일 텐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나 일반 기자들도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그 주변의 숨은 그림들을 찾아내는 것,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현장 기자들도 그 숨은 그림 찾기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된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 땅에서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는 아주 좋은 방도,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